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수급받고 있는데 왜 걱정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강력한 대응이 예고된 만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불이익을 피하고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202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거짓된 정보로 수급을 받는 이른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수급자의 현재 재산이나 소득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왔던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 중단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배우자와 사실상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이혼 상태로 만들어 놓고 홀몸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중복으로 수급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또 어떤 사례는 월세에 거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의를 자녀나 지인에게 이전해 놓고 무자산자인 것처럼 신청하는데, 이런 행위 역시 고의성이 확인되면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잘못 수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의로 정부의 복지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고제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망설였던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신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보복이나 인간관계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가 가능해졌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신 절수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도 허용되었습니다.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구조금 제도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자 본인이 보복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구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가족이나 함께 사는 동거인까지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구조금은 신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병해가 훼손되거나 협박이나 따돌림,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즉 신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를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정부가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그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되었고 환수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족 명의로 이전하고 배우자와 사실상 함께 살고 있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수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수급자가 10년 동안 매년 평균 900만원씩 생계급여를 받았고 이를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밝혀졌다면 정부는 총 9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자는 최대 2,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클수록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감시 기능을 시민 참여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 장려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복지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당하게 수급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구 상황이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겼거나 갑작스럽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알리고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넘겼다가 나중에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 조치나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의도치 않은 실수와 명백한 고의 부정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조사 기준이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복지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변화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오히려 더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셨다면 이제는 부담 없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